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브리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신건강 회복력, 휴가철의 우울증 및 상실 대처에 대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캐트린 바가와 공동 주최하는 정신건강 회복력, 휴가철의 우울증 및 상실 대처에 대한 오늘의 뉴스의 브리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LA 카운티 합동정보센터가 EMS를 위해 마련한 1년의 에스닉 미디어 브리핑 중 하나입니다. 저는 에트닉 미디어 서비스의 편집장이자 오늘의 사회자인 필라 모레로입니다. 이 브리핑을 통해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카운티 전문가를 만납니다.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설렘과 기대도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 없이 첫 휴가를 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휴가철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것과 씨름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의 연사는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LA 카운티 건강국의 서비스에 대한 개요를 제공할 것입니다. 연사로는 LA 카운티 건강국 국장인 닥터 조나탄 이 셰른 박사님, 정신건강국의 심리부서의 과장인 닥터 호헤 파티다 델토로 박사님, 그리고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의 웰니스 아웃리치 워커, 웰빙 홍보 담당자인 셜리 레이입니다. 우리는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의 닥터 엘로이 곤살레스 박사를 다시 초대하여 LA 카운티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업데이트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지금 동시통역을 하고 있는 통역사들을 위해 천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스페인어, 표준 중국어, 한국어 및 아르메니아어로 동시통역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는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해 주십시오.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사 여러분께서는 채팅창에서 직접 답변이 가능한 질문에 답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에게 이 회의 동영상과 연사들의 양령 및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오 지구의 슈퍼바이저 캐털린 바저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저 바거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오후입니다. 매우 시기적절한 주제인 휴가철의 우울증에 대처하는 오늘의 에스닉 미디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캐트린 바거입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장 큰 열정과 우선순위 중 하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주민들의 정신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원이 노숙자와 같은 우리의 많은 사회적 문제는 정신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지원이 없으면 정신건강 문제가 빠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스트레스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철 우울증은 연령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가 더욱시 적절한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평안한 삶을 구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슬프거나 외롭거나 일상의 변화로 인해 불안하시다면 그것은 여러분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십시오. 도움, 희망, 지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스트레스의 징후를 식별하는 방법과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이용 가능한 많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주자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정신건강 관리의 낙인을 깨기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우리 카운티는 주민들에게 건강과 번영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필라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바이저
박원님 계속 여기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한 한 우리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공동 주최자로서 언제든지 관찰 내용을 공유하시거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다음 연사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국장님인 닥터 조나단 이 샤린 박사님입니다. 061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샤린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대화를 또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저희 상사 슈퍼바이저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정말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이것은 코로나19는 정말 전 세계를 지금 아무도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다른 그런 이벤트가 있죠. 뭐 사회적인 소요라든지 그게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낌이 지금 안전과 고립에 좀 안전을 우려하고 고립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많은 데서 또 지구 온난화는 어떻습니까?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지역에 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위기에 거치고 있는데 스트레스는요. 이게 뭐 두려움에서 나오는 스트레스라든지 뭐 상실, 뭐 일자리 상실, 뭐 가족 구성원을 잃어서 고립에서 나오는 거, 어떤 또 선택권이 또 없다는 것, 또 이게 크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또 이웃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전문적인 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가철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은 우리는 또 서로서로를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소통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반응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또 이런 정보를 또 달리 처리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의견을 갖도록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도 포함해서요. 지금 우리는 상호 의존적이다 하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서로에게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또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전통을 또 찾아야 됩니다. 저는 뭐 미식축구를 많이 못 봅니다. 요즘에는요. 하지만 제가 과거에 봤는데 친구와 같이 뭐 또 대학 친구가 또 같이 놀러 와서 또 놀았습니다. 그건 새로운 것입니다. 저는 뭐 과거에는 안 했었는데 이런 조그만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그런 일상생활을 또 찾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이 또 중요하고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우리의 웰빙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5년 동안 이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 또 농담을 합니다. 가끔 어떨 때만 50년 동안 일한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일한 거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운전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를 합니다. 그냥 앞으로 가도록 합니다. 누가 뭐 또 이렇게 저를 양보해 주면 손을 또 흔들고요. 또 문을 열어줍니다. 그게 뭐 아주 조그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는 제가 그걸 할 때 실제로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또 그걸 인정할 때 또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조그만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기분을 좀 좋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시나리오가 있겠죠. 여러 이유에서 걔네들은 뭐 기존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뒤에 이 DMH 헬프라인 번호가 있습니다. 1800-854-7771입니다. 누구라도 이 전화로 주치를 24시간 전화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요. 실제로 팀을 보냅니다. 혹시 뭐 위기 사태가 벌어졌다면요. 중요한 누군가 뭐 막 지금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지 않다면요. 정신건강 때문에 또 저희는 실시간 그 감정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게 새로운 것인데요.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카운티 전체에요. 그 11만 명이 또 카운티에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헬프라인에 전화해서 여긴 제가 살아요. 어디서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얘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가족 구성원하고요. 뭐 어떤 지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또 통화 수가 휴가철에 또 올라가는 거를 경험을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저희는 계속 그런 유형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두 개의 다른 앱 기반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어떤 그 메디테이션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뭐 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무료로요. 또 아이프리베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아이프리베일 나는 승리합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웹 기반의 아바타 기반의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인지적인 치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사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고요. 밤에 할 수도 있고 주말에 할 수도 있고 언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비밀을 또 유지합니다. 익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그 기술에 기반한 그런 솔루션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그런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전화번호를 헬프라인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셰린 박사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친구들로부터 많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려하는 거는 어떻게 휴가철을 보내냐 하는 겁니다. 어떤 가족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을 때, 왜냐하면 백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조언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가족 구성원에게요. 저는 바바라 프레라는 아니지만 가족이 제가 초기에 말했지만 이제 경청을 해야 돼요.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야 돼요. 과거에 들어보지 않은 정도로요. 그리고 존경심을 또 표해야 됩니다. 지금 가족이 이제 뭐 편하지 않는다면은요. 그 집에 그건 박스는 그건 그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판단력이 아니라요. 뭐 제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뭐 백신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저희 안전을 위해서 휴가촌에 백신을 받았다면은 올 수 있지만요. 백신을 받지 않았다면은 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자체의 아이디어 신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가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그게 아주 건강한 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언급했던 거 상호 의존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충돌이 발생할 때요. 충돌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감사합니다. 셔린 박사님. 저희가 훈련을 받은 치료사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어떻습니까? 모든 또 많은 부서에서 지금 사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수용 능력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그 역량을 좀 크게 하려고 하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떤 도움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치료사들이 뭐 2배, 3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실시간으로 그런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일부 직원은 또 일부 계약업자는 또 현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건강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그 흥미로운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계속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건강 문제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사적인 어떤 전 기관에 대한 지금 노동시장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오고 또 계속 일하도록 그 종용을 할지를 계속 아이디어를 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2번째 연사님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노라 에스트라가 스페인어로 질문을 해요. 바이러스와 관련된 경제적인 이슈로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어떻게 침착성을 유지하겠습니까? 침착성을 유지하는 것은요. 호해가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시작할 때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편하게요. 단순히 스트레스라고 생각지 않고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뭐 학교를 가야 되는지 를 가지 않아야 되는지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어떤 솔루션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그들의 학교 생활을 보는지 또 뭘 이해하는지 그리고 애들에게 어떤 목적 의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 그건 우리 책임은 바로 리더로서 지금 애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토대로 해서요. 지금 하나의 예인데요. 우리 모두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새로운 일상생활을 찾고요. 사람들의 계속 연락을 취하고요. 문제가 있다면은 또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요.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또 도움을 제공하십시오. 그렇다면은 그런 개인 또 가족 구성원의 정신 건강을 개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면은요. 이런 자아 관리가 도움이 별로 안 된다 한다면은 전문가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지금 그리고 뭐 본인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뭐 자살을 생각한다든지 반드시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앱을 말씀하셨는데요. iPrevail 제가 끝나고 다운로드 할 계획입니다. 아바타 그 인지 치료는 뭐죠? 아까 말씀하신 거?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여러분 다 한번 그 카운트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알고리즘인데요. 그 치료와 같은 것입니다. 그 아바타로 어떤 가상의 치료사와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또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뭐가 방해가 된다든지 문제가 된다면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은 것은요. 현장에서 이런 가상의 우리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직접 만나는 것과 사람 만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관심 있는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요 닥터 호헤 빨티다 델 또로입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심리부서의 과장님이십니다. 정신건강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말씀하시고 스트레스 징후를 식별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실 것입니다. 파리티다 박사님 시작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발가 슈퍼바이저님, 또 저희 상사님 셰린 박사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샌디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오랫동안의 그런 기자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자리를 하게 되어 기쁘고요. 저는 지금 몇 가지 주제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정신 건강의 복합성, 또 코로나19와 연관된 거를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또 1차 진료를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덜 명백한 그런 그 정신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상당히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그 해결되지 않은 그런 슬픔입니다. 지금 나는 거, 그 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슬픔이라면은 무엇인가 하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친척들도 돌아가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 지역 사회가 적절하게 그런 슬픔을 또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굿바이를, 작별 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요. 초기에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병원에 가서 혼자 가서, 그리고 다시 한번 가족을 그다음에 못 봤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 그러니까 또 우리 지역 사회에 한 것은요, 그런 슬픔을, 큰 슬픔을 이렇게 같이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또 가족이 많이 상실했다면은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그런 이 큰 슬픔을 가지고 그걸 같이 나누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역 사회에서 이게 또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이.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이 그런 슬픔이 오래가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심리학적으로 너무 막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희망을 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지역 사회에서 그 부모라든지 또 조부모 뭐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스트레스 징후를 좀 무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들과 가족 구성원, 친척들과 또 소통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또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서 우리는 지금 그래서 너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가족 구성원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슬픔을 그냥 갖고 있습니다. 피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가 크게 증가했고요. 또 가정 폭력이 크게 증가하고요. 또한 또 자신을 이게 상처를 주는 또 태도가 또 늘어납니다. 또한 더 아주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뭐 마약 중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성폭행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슬픔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슬픔, 큰 고통이 항상 전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그런 징후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요. 뭐 슬픔에서.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징후가 좀 이렇게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그런 발달적 서 본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팬데 코로나19의 팬데믹의 그런 아동들, 청소년에 미친 영향은 어떻습니까? 또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잠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써봅시다. 우리는 사회 개발력이 사회 발달 능력이 1년 이상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소수민족 유색민에서는요, 특히 우리는 이미 그 아동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그 학교 공부가 좀 뒤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형들이 또 이중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뭐 부모만이 아니라 또 교육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부모가 준비를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 자녀들에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그런 학교 공부 그걸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또 아동들한테는 좀 이렇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년 이상 뒤처진 경우에는요. 그런 소수민족 그 아동들이 크게 뒤처졌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단순히 공부만 뒤처진 게 아니라 또한 아동들이 그런 심리 사회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아무런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한다든지 아니면은 가만히 있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것이 아니게. 그리고 또 어떤 소셜 미디어하고도 연계가 되는데요. 종종 이런 불공평한 그런 비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뭐 아이디어 뭐 표준 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거기서 더 많은 두려움, 우울증을 또 자아냅니다. 10대들에게요. 또 아이들이 집에서 고립되어 있으며 소셜 미디어에 의존을 하면서 그런 그런 두려움, 불안감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적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대처 방법을 본다면 어떤 그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전통적인 관행을 가져옵니다.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떤 계속적인 것을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정상 때처럼 같이 숙제를 하고 정상 때처럼 일반적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불편한 대화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감정적인 아픔도 또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느끼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 느낌과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또 내부의 그런 감정을 또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애들은 학교 갑니다. 학교 가서 지능을 배우는데요. 또 우리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도구를 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그런 감정적인 것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만 합니다. 이건 자동적인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라셀리 마틴 했는데 애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좀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사회 있습니까? 라틴계라든지 흑인계, 뭐 아시안계요, 뭐 백인에게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라틴계는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그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라틴계는 부모는 보통 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집에서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이 많은 집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형적으로 그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고 또 그 감염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라틴계 공동체에서는요, 어떤 회복력을 계속 강화합니다. 가족들이 또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요. 어떤 종교를 또 활용할 수가 있고요. 뭐 교회를 가서 이 공동체를 또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문제가 되었죠. 교회를 안 가서 애들이 뭐 조부모를 방문하지 못한다든지 애들이 또 친척들을 방문하지 못한다든지 그게 또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그게 큰 그런 장애를 가져오는데요. 그 흑인 지역사회를 본다면요. 저희는 그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또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흑인 지역사회에서는요. 우리가 긍정적인 남성 롤 모델을 생각할 때요. 지금 미디어에서 보는 것 또 흑인 남성들이 경찰에 의해서 그게 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그 젊은 남성들의 또 안전에 대한 두려움, 걱정을 안겨줍니다. 그리, 그러면서 또 보이스를 잃게 됩니다. 가장 취약한 시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연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펄티다 박사님. 이제는 셜리 레이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의 웰니스 아웃리치 워커입니다. 웰빙 홍보 담당자인데요. 정신건강 문제 극복에 대한 또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시겠습니다. 셜리 레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셜리 레이입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네트워킹을 하고 또 동료 리소스 센터와 연결해서 또 산페드로 정신건강 진료소를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저는 그 두 개의 장소에서 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문제입니다. 저는 노숙자였습니다. 오랫동안 차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 삶의 한 부분은 저는 아주 결혼했고요. 또 애들이 다 컸고요. 지금 손자, 손녀가 있고요. 또 증손자도 있습니다. 두 살은. 저는 시더사이너스 병원에서 일했는데요. 또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에서 일했습니다. 또 캘스테이트 롱비치 대학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저 몇 번 심장마비가 있었고 제 건강이 완전히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 아마 제가 많은 가족들한테 도움을 좀 구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도 뭐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차에서는 최소한 제가 차를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근데 휴가철에는 힘들었습니다. 저한테는요. 왜냐하면 제가 가족이 있는데요. 가족한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가족이 많았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왔는데요. 여기 10명이었어요. 제가 둘째였습니다. 형제가 10명이었는데요.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요. 항상 얘기했습니다. 셜리, 지금 너만 생각하지 마.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줘. 다른 사람이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너한테 도움이 필요하면은 누가 또 도와줄 거야 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실망을 하고요. 휴가철에요. 저는 또 이 연말연시가 좋은데요. 항상 그 할로윈 되면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오고 또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요. 지금 추수감사절 저녁을 끝나면 막 부엌을 다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또 장식을 했습니다. 한 해는 우리는 그런 가짜 나무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그 신선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져온다고 했는데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둘 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저희가 마냥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이 올 거 아니야 나무를 저희는 17층에 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요. 시카고에서요. 사우스사이드 쪽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가 다 잠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잘 거야. 그 크리스마스 트리 기다릴 거야 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 아빠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제 아빠의 친구가 왔습니다. 아빠가 나무를 들었는데 술에 너무 취해서 못 들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크리스마스 나무를 갖고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제 차에 살면서 제가 이런 그런 멋진 순간을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제 애들한테 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 저는 뭐 돈은 많이 없었지만은요 뭐 5달러, 10달러, 뭐 20달러 있다면은 제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전혀 잊지를 못하는데 제 차에 있었어요. 두 분의 아름다운 간호사가 있었어요. 멘탈 헬스 아메리카 롱비치였습니다. 저를 봤어요. 어떤 이유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차에서 한참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봤어요. 예, 예, 맞아요. 차에서 오래 살고 있었어요. 차에서 살아요? 그랬더니 예, 맞아요. 저는 차에 살아요. 그럼 집이 없네요. 예, 맞아요. 집이 없어요. 하지만 차는 아직도 있습니다. 했더니 아니에요. 노숙자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저한테 친절했어요. 저한테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를 항상 확인하고 저한테 음식을 가져다 주고요. 저한테 산페드로 정신건강 보건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산페드로에 살았었어요. 15년 동안 살아서요. 항상 그쪽을 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아니요 모르겠어요. 거기 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정신건강은 어쩜 낙인 있죠.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료사를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게일 썰서. 게일가 누구죠? 케일이 누구죠? 저는 항상 좀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생각하기를 그냥 네트워크를 또 하면은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또 자원봉사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뭐 저는 또 사회자인데요. 제가 만나서 거기에 또 아트 미술 클래스가 있었어요. 저는 또 미술을 좋아해서 저희 아빠가 그림을 그리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그랬어요. 셜리엔 그랬는데 셜리엔 그림 그리는 건 쉬워. 그냥 종이를 꺼내서 그냥 페이퍼백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이 어떻게 해서 지금 그 차에서 살던 걸 썼습니다. 그 간호사들이 롱비치에 제 이름을 집어넣었고요. 제가 로터리를 복권에 당첨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롱비치 하우징에서 이제 살 집을 찾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산페드로와 롱비치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술 클래스를 참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돕고 싶었습니다.
캐리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절차를 다 밟고요. 또 모든 클래스를 들었습니다. 조셉 쿠에바스를 만났습니다. 이 피어 리소스 센터에서요. 그리고 제가 또 왔다 갔다 했는데요. 또 저희 아트웍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그런 휴가철의 우울증을 좀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소통을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다음에 저희 그런 작품이요. 조금 더 감동적인데요. 저한테는요. 저를 위해서 팬데믹 전에 지금 그 리라이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휴가철의 우울증을 극복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요. 저는 피어 리소스 센터와 또 클리닉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셜리. 지금 Yes, because I believe.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빨띠단께 질문이 있는데요. 좀 궁금합니다. 이런 걸 들으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뭘까? 셜리, 저도 시카고 출신입니다. 고향이 네. 저도 또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저희는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요. 서로에게 가르칠 것은 그 반대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셰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연결이 되고 또 공유하는 것입니다. 희고애락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 또 가족들을 같이 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으로서 그 희로애락을 공유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수민족 공동체에서 계속 침묵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느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성 질환이 있습니다. 또 고혈압이라든지 또 당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병도 또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 같은 거. 왜냐가 우리가 많은 슬픔을 그냥 안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사회로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보여주십시오. 이 아주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풍부한 데서 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보고 그래야만 또 더 많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또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코멘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대학에서 또 의과 대학을 다녔습니다. 바로 또 다 시카고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누가 또 그 체커볼 라운지에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 지금 간단히 한 말씀 드리면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요.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것인데요. 어디 소속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속감과 목적의식,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죠. 그건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하고 계시고요. 그걸 인정을 하시고요. 그걸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엘로이사 곤살레스에 가기 전에요. 제가 슈퍼바이저님께 코멘트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의 메시지로서 사람들이 뭘 듣기를 원하는지. 예, 일단 셜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닥터 셰린을 아주 기쁘게 만드셨는데요. 작업이 뽑혔다고요. 또 저의 또 목표는 그런 낙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해서 지금 스토리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카고 출신은 아니에요. 시카고는 제가 방문은 했지만 지금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지금은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꼭 전달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운 점을 얘기할 때요. 뭐 바이폴라라든지 스키조프레니아를 얘기하는데 우울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또 고립된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들은요. 그래서 셰린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번호에 연락을 하십시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게 비밀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약함의 징후가 아닙니다. 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을 우선시해서 이런 걸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어, 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주신 데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한 배를 탔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바이저님. 이제 마지막 연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의 심혈관 및 학교 보건 책임자인 닥터 엘로이사 곤잘레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최신 소식을 듣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곤잘레스 박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선택해 주신 분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 접종 노력, 부스터샷 그리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예방 접종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초대해 주시고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LA 카운티에서 거의 930만 명이 코로나19 검사와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현재 일일 검사 양성률은 1.1%로 지난주에 같은 날의 검사율과 거의 동일합니다. 3일 지연된 우리의 일일 평균 사례 비율은 이제 10만 명당 거의 9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3일 지연 사례 비율인 10만 명당 8건에서 약간 증가한 수치입니다. CDC의 주간 사례 비율 추정치는 현재 주민 10만 명당 신규 사례 81건으로 카운티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전파가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11월 19일 금요일에 26명의 새로운 사망자가 보고되어 총 사망자 수는 26,973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1,612명의 새로운 사례를 보고하여 LA 카운티의 총 사례 수를 151만 6,901명으로 늘렸습니다. 이 그래프는 팬데믹의 시작부터 올해 11월 10일까지 LA 카운티 사례, 입원 및 사망 추세를 보여줍니다. 이 추세선은 예방 접종 상태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카운티 전체 수치를 보여줍니다. 11월 1일로 끝나는 주의 7일 평균 사례는 하루 1,033건입니다. 입원 평균은 하루에 640명의 환자가 입원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사망자는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8, 9명의 사망자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제 할로윈이 약 2주 반 남았습니다. 작년 할로윈 이후에 급증한 사례를 경험하지 않아서 큰 다행입니다. 올해의 할로윈 행사로 인해 전염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예방접종을 받기로 선택한 것이 올해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 자신과 가족 구성원의 가정의 안전을 고려한 행사 방법도 우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안전한 할로윈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추수감사절이 며칠 남지 않았으므로 보호 조치에 대한 유사한 관심을 통해 다시 한번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고 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들의 결과를 따르면 백신 보호의 전체 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사례, 또 입원 및 사망수를 일정한 비율로 시각화했습니다. 큰 녹색 상자는 현재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거의 600만 명의 주민들을 나타냅니다. 이 녹색 상자의 왼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작은 보라색 상자는 2021년 11월 16일 현재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7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LA 카운티에서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1.3%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 중 약 2,500명이 입원했으며 이는 전체 백신 접종을 받은 모든 사람의 0.0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그룹에서 422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했으며 이는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0.007%가 사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수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우리 카운티와 전국에서 5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연령 그룹별로 주민들에게 예방 접종을 진행하는 과정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 현재 65세 이상의 LA 카운티 주민의 95%가 최소 1회 접종을 받았습니다.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첫 2주 후에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 중 7%가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또 12세에서 17세 사이 10대 중 75%가 최소 1회 접종을 받았으며 12세 이상의 모든 거주자를 살펴보면 82%가 1회 접종을 받았고 73%가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5세 이상의 모든 LA 카운티 거주자를 살펴보기 위해 더 축소하면 75%가 최소 1회 접종을 받았고 63%가 모든 예방 접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LA 카운티에서 98만 건의 부스터샷이 투여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카운티와 주 전체에 걸쳐 부스터샷이 현재 최소 6개월 전에 파이저 또는 모더나 백신의 두 번째 접종을 받은 사람과 최소 2개월 전에 존슨앤존슨 백신을 받은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백신은 계속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상당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이제 데이터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신의 효과가 충분히 감소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더 나은 보호를 위해 부스터샷의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스터샷에 대한 정보와 백신 제공자를 찾거나 예방접종 예약을 하기 위해 클릭할 수 있는 링크는 저희 웹사이트 vaccinatelacounty.com 또는 바꾸나떼 로스앤젤레스 punto.com입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1차, 2차 부스터샷 접종 또는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는 직장이나 가까운 예방 접종 장소를 우편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예방 접종 장소에서 제공하는 백신 브랜드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정 브랜드의 백신으로 강화하려는 개인에게 특히 유용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 접종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LA 카운티의 적격 거주자와 근로자에게 언제나 무료이며 개방되어 있습니다. 또 1차, 2차, 3차 접종이 가능한 모든 공중보건국이 운영하는 예방접종 장소에서는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연령별 백신 투여만 보면 인종 및 민족 연령 하위 그룹 간의 큰 차이가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슬라이드는 이러한 격차 중 가장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2세 이상의 사람들의 예방 접종 수준을 보여주는 두 번째 열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보면 60% 미만의
예방 접종 수준을 가진 하위 그룹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로 표시되고 나머지는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그룹이 예방 접종을 받는데 큰 진전을 보였지만 50세 미만의 흑인 거주자와 라틴계 청년 성인의 예방 접종 범위는 여전히 낮습니다. 전염률이 높은 시기에는 감염자 비율을 불균형이 예방접종 대상자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례가 크게 급증할 때마다 건강 결과의 불균형이 흑인과 라틴계 거주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은 작업 노출과 생활 상태의 차이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행히도 여름이 급증해서 보았듯이 건강 결과의 이러한 차이는 이제 예방 접종 상태의 차이에 의해 촉진됩니다. 우리가 더 잘하지 않아서 또 다른 급증을 경험할 경우 인종과 민족에 따른 건강 결과의 불균형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 카운티의 5세에서 11세 사이 약 60% 또는 55만 명이 건강 지원 자원이 가장 적은 우리 카운티에서 가장 필요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필요한 우편번호 지역에 사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 중 약 2만 1,000명, 4%만이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한편 자원이 더 나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35만 명의 어린이 중 약 13%인 약 4만 3천 명이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취약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예방접종 수준을 쉽게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예방접종 장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HPI 플러스 우편번호에는 카운티 전체에 839개의 고정 DPH 및 파트너 사이트가 있어서 거주자가 세 가지 백신 모두의 1차, 2차 추가 또는 부스터샷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 예방 접종 장소의 53%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이동부서는 고정 장소가 더 적은 지역사회의 모임 장소에 백신을 제공함으로써 격차를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이동 예방 접종 부서와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 파트너와 협력하여 카운티 전체의 어린이와 가족이 예방 접종과 정확한 고품질 정보에 간단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에게 백신을 투여하는 사이트가 706개 있으며 여기에는 카운티 및 시 의료센터, POD, 약국, 지역사회 및 사립 클리닉, 연방 자격을 갖춘 의료센터, 또 이동 사이트가 포함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휴가철을 맞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중요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와 함께 살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관행으로의 복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노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필수 근로자 및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전파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순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공유 목표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식별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상의 일부로 몇 가지 행동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예방접종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예상되거나 필요한 예방접종을 보는데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선별 검사와 마찬가지로 표적이 된 고위험 환경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에서 마스크를 겹쳐서 사용하면 필수적인 추가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염되었을 때 계속 스스로를 격리해야 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긴밀한 접촉을 할 때 반드시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위험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야외에서
모임 및 활동을 계속하고 위험이 높은 경우 덜 안전하지 않은 비필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러한 작은 변화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낮은 수준의 전염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라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바로 시간이 됐네요. 거의 4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발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 하나를 받을까요? 채팅창에 있습니다. 샬린이 아까 질문했던 것인데요. 그 의무화, 지금 그 카운티의 근로자들에게 의무화된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는지요? 일부는 또 그것 때문에 그 사퇴를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퇴사를 했는지요? 그게 맞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코비드는 99.99% 회복률이 있는데요. 저는 그 몇 퍼센트가 직장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 고용주의 그런 백신 의무화 때문에요. 제가 거기에 대한 수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어느 정도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는 것은 그런 그 의무화는 되어 있습니다. 맨데이트는요. 피고용주에게만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고용주 또 피고용주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직장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신을 받지 않았다면은 그렇다면은 백신 접종받지 않은 그런 가족이 직원이 또 그 집에 가서 또 전염이 돼서 가족들한테 또 전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애들이라든지 또 그게 뭐 5세 미만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의무화는 직원과 또 고객들을 보호하고 또 집에 있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그런 백신 의무화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